혹시 아스타 네트워크는 어떠한 투자자들 혹은 어떠한 검증인이 함께 하고 있을까요? 검증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폴카닷 내에서 잘 음, 활약하고 있는 검증인들이 저희를 검증하고 있죠. 근데 아스타는 패러체인이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폴카닷이 사실 검증 노드를 전부 다 이제 담당하고 있고, 패러체인들은 오는 트랜잭션을 이제 검증 노드에 보내주는 그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러체인 아스타의 검증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검증이라기보다는 트랜잭션을 그냥 전부 다 모아두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 노드가 부담해야 할 그 하드웨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레즈베리 파이 혹은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풀 노드를 구동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지만 있다면은. 노드들은 사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냥 저희들이 일단 지금 저희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스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참여할 수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 노드 프로바이더가 누구인지는 이제 그게 되게 음, 큰 문제라는 게 있으면은 그 웬만한 큰 투자 VC에서는 대부분 다 아스타에 투자를 했죠.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랩스, OKX 하고 음. 롱해쉬, 펜부시 그 말고도 일본에 있는 그 큰 기업들도 이제 아스타에 점점 더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어떠한 업체들이 이 아스타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좀 기획들을 듣고 있나요? 뭐 가장 보편적인 유스 케이스는 아무래도 디파이겠죠. 음, 근데 좀 더 특수한 유스 케이스를 본다면은 도요타의 음, 유스 케이스인데요. 네, 아스타랑 도요타가 이제 실제 파트너십을 맺이고 도요타가 해커톤을 이제 같이 연 적이 있었죠. 음, 그래서 도요타가 아스타 네트워크에 어떤 가치를 보고 있냐면은 그 다오. 음, 그러니까 도요타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기업이 전부 다 모든 이제 다른 부서를 이제 다루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최대한 그 기업을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이제 다오가 아마 그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그렇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스타 위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 다오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회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종의 그 시작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기업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나요? 저는 되게 쟁쟁한 기업들이 지금 아스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 위에서 뭔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다. 아니면 실제 진지하게 뭔가 빌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스타가 일본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다 보니까 일본의 대기업들이랑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음, 블록체인 개발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에 있는 여러 도시들, 특히 IT 쪽에서 강한 도시들,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이 강한 도시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그 티켓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 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제 아스타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죠. 왜냐면 아스타가 이제 믿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보니까 회사도 있고, 음,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이 아스타 네트워크에서 빌드를 하면은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누가 이걸 이제 케어해줄 수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타가 어쨌든 일본의 블록체인을 또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보니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소개를 또 안 부탁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본 시장 특히나 재밌는 게 그 일반 거래하는 목적보다는 음, 빌더들에게 더 관심 많은 추세입니다. 뭐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 자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뜨지를 못하죠.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세우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규제에 의해서 막히게 되죠. 그 어, 덕분에 일본 정부에서도 웹3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그 기업들은 이제 좀 더 정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 스퀘어 이닉스, 소니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게 되고,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좀 더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블록체인 위에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레이어 1일 수도 있고. 본인은 뭐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앞으로 이 웹3 시장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되는 리얼 유즈 케이스는 어디가 될 거다, 섹터는 어떤 곳일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레어2랑 다오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음, 이유는 본래 그 다오라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가지고 다오의 비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음, 블록체인이 없어도 다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다오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커뮤니티를 보면은 현재 커뮤니티는 전부 다 하나의 기업이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가치를 제공하는 유저들은 거의 발언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오 기술을 통해서 크립토라든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다오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가장 큰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진정 웹3의 비전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레어2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 다오를 전부 다 레이어 1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스케일러비리티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레이어 2를 활용해서 다오 단위로 레이어 2를 만들고 언제든지 레이어 1이랑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롤업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년, 3년 뒤에는 레이어 1은 고착화가 될 거고, 비견담 스마트폰처럼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여러 회사에서 여러 OS, 여러 앱 이렇게 개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 특히 삼성 아니면 아이폰 이런 식으로 고착화가 됐잖아요. 이렇듯이 고착화가 됨으로써 앱이 좀 더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유스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스타 네트워크에게 한국 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커뮤니티라든지. 생각 이상으로 엄청 크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느꼈던 이유가 돈 버는 거밖에 신경 안 썼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였지만, 실제로 깊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블록체인 웹3 개발자들 중에서 큰 분들이 전부 다 한국인들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개발자 시장이 상당히 크구나. 그냥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딱 내세우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느끼지 못했던 거고, 물론 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좀 더 한국 시장, 일본 시장에서 저희가 일으켰던 그런 빅 웨이브를 어떻게 해서 한국 시장에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국의 블록체인 웹3 업계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세계를 이제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웹3로 이제 넘어오고자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다가 개발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많은 유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했으면 하네요. 이제 또 어떤 블록체인을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이제 DM 개발자분들이 이제 있다면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로스체인 등등의 시스템을 이제 상정해가지고 개발된 프로토콜도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건강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보고 짚어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냥 업계든 프로젝트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개발자가 이 비전을 갖고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비전에 심취해 있고 이런 근본을 가지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단순히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뜰 거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공감한 비전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시간의 투자 아니면은 금전적인 투자 등을 이제 하는데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저는 모르죠. 알았다면 벌써 부자가 됐을 테니까요.